1980년 5.18 당시 실종자 중에는 학생과 청소년도 2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5.18 관련 영상 기록에 집단 발포 등 결정적 순간이 담겨 있는지 조사가 시급합니다. 가축이 먹는 풀 사료를 드론을 활용해 재배한 결과 노동력도 절감되고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저녁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980년 5.18 당시에 행방불명된 이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당시에 실종된 학생과 청소년이 2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남공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당시 양동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창현 군. 동네에 소문난 골목대장이었던 창현이는 5월 19일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창현이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사연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도 소개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계엄군을 피해 조선대 뒷산으로 숨었던 조대부고 1학년 이목한 군.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던 날 학동 삼거리에 있었던 10살 문미숙 양. 이들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 기간에 광주에서 행방불명된 어린이와 학생, 청소년은 20여 명. 광주시 교육청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기리고 추모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실종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자료로 만들고 실종자들을 빼고도 5.18 기간에 광주에서는 초중고등학생 18명이 계엄군에 희생됐습니다. 구타와 고문, 휴우증 때문에 나중에 숨진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제 와서 실종된 학생들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어린 학생들까지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신군부의 잔악성을 다시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번에 광주 MBC가 발굴해서 보도한 미공개 영상 말고도 국방부와 국정원에는 많은 자료들이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엔 집단 발포 책임자 등 5월에 진실을 밝혀낼 핵심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 군과 밀착해 찍어 신군부 홍보용으로 추정되는 문화공보부의 5.18 당시 사진들. 새로운 각도의 전남도청 항공사진도 보입니다. 이 사진은 누가 어떻게 촬영했을까? 엄혹한 상황이었던 광주에서 사진기를 들고 촬영이 가능했던 건 군이나 정부 관계자, 기자로 압축됩니다. 일단 계엄사 문건에는 5.18 기간 중 문화공보부 요원 58명이 공군 수송기로 서울 광주를 오갔다는 기록이 있을 뿐 그 역할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카메라 같은 걸 동원해갖고 와서 그런 장면들을 찍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진 중엔 기자들의 사진과 일치하는 사진도 소량 섞여 있고 이 사진이 일간지에 그대로 실린 경우도 보입니다. 당시 군부가 기자들에게 압수해 검열한 뒤 활용한 사진 일부가 문화공보부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복 입은 중령은 우리 암실 앞에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꼼짝않고 그 사람도 잠을 안 자고 제가 새벽까지 해서 모든 사진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천장 속에 있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시청각 자료는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 5.18 당시 찍힌 모든 시청각 자료를 요구한 이번 광주 MBC 정보공개 청구에서 국가기록원은 문화공보부에서 확보한 영상 1개와 사진 90여 장만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이 보유한 5.18 기록물 보유 현황을 보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국방홍보원, 공군 등 중앙부처에만 사진, 영상 등 시청각 자료 560점이 있고 대부분 미공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에 5.18과 관련된 미공개 문서가 20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군에서 찍은 것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찍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군 자료들이 거의 비어 있죠, 사실은.
39년 만에 기회가 찾아온 정부 차원의 5.18 진상규명은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군의 최초 발포 경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을 담고 있을지도 모를 미공개 자료들을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진상을 입체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을지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시민군의 행방을 쫓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이 오는 23일 전국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다큐멘터리 김군은 보수 농객 지만은 씨가 북한 특수군 광수 1호로 지목한 사진 속의 인물을 추적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성과 광주의 아픔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이 작품은 오는 23일에 일반 관객들을 만나고 개봉에 앞서 모레 광주에서 프리미엄 시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드론의 쓰임새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풀씨를 뿌려서 한우나 젖소가 먹는 사료를 재배해봤더니 노동력은 줄어든 반면에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벼수확을 앞둔 논에서 농업용 드론이 정해진 길을 따라 날아다닙니다. 벼포기 사이로 바람을 불어넣으며 풀사료 씨앗을 균일하게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로 파종하는 것보다 힘을 덜 들여 일을 할 수 있는 데다 때를 놓치지 않고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저기가 좀 어느 말에서 더 없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접 안 뿌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영양분이 풍부한 풀사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이 농업용 드론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로 작물의 양분과 수분 상태를 곧바로 확인해서 최적화된 생육 조건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나주 지역 10헥타르 규모의 간척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험을 한 결과 노동력을 4분의 1로 줄이고 하루 작업량은 최대 4배 정도 늘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적기 파종이 가능하고 비료도 적게 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료 가치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우나 젖소 사육에 필요한 풀사료 물량은 580만 톤 규모로 추산되지만 자급률이 80%를 밑돌다 보니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드론을 활용한 풀사료 재배 기법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풀사료 자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추진되고 있는 400억 원 규모의 알루미늄 공장 투자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 투자사가 예정에 없던 용해로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중국 밍타이그룹이 400억 원을 들여 알루미늄 공장을 짓기로 한 광양 세풍산단입니다. 환경오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끝에 공장 건축 허가가 난 건 지난해 말. 하지만 5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자 밍타이 그룹은 수익성이 낮아진다며 투자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밍타이 그룹은 대신 알루미늄 조각을 녹일 수 있는 용해로 설치와 주민 동의를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찬성을 할지. 투자 유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청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용해로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고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정은 앞으로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알루미늄을 단순 가공하는 공정만 들어올 것이라는 과거의 약속을 경제청이 스스로 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공해 발생 소지가 없고 소득도만 들어온다고 명백하게 주민 설명에 와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기만입니다. 기만. 경제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밍타이 그룹과 막판 협상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재점화된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 열린 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 사측과의 입장 차이로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각 회사별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내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국방부를 찾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합니다. 시민추진협의회는 내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군공항 이전 결의대회를 갖고 국방부가 이미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뒤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미루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대회 뒤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공항 이전 촉구문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미래산업 비전을 일자리 중심, 포용적 혁신 성장으로 정하고 광주 11대 대표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에어가전, 광유가 산업과 에너지 수소 산업 등 11개 산업을 광주의 대표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과 완성차 공장 조기 착공,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전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만큼 불출석을 허가해도 재판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리고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환경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